2023년 8월 5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 한민족의 영혼 역사, 이 역사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이 역사 의문점,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막연히 가졌던 의문. 1. 낙하암 삼천궁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삼천궁녀가 낙하암에서 백마강으로 뛰어내려 죽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이 낙하암입니다. 밑에가 백마강이고, 낙하암은 대략 폭이 25에서 35m, 강수심이 5에서 7m 됩니다. 백제 마지막 왕, 백제가 망할 때 의자왕의 궁녀가 3,000명, 궁녀만 3,000명이면 궁에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며 궁은 도대체 얼마나 컸던 거야. 의자왕의 궁녀가 3,000궁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3,000궁녀가 나라가 망하였으니 이 백마강에서 낙하암에서 백마강으로 뛰어내려 죽었답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기서 3,000궁녀가 어떻게 뛰어내린다는 것입니까? 이게 나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역사를,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우면서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00궁녀, 우리나라 궁궐도 서울, 경도, 한성부도, 한양도 궁궐이 그렇게 큰 궁궐도 아닌데, 백제, 저쪽, 전라남북도, 충청도, 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백제가 궁녀만 3,000명이 있었다는 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꼭 한반도 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낙하암, 백마암은 다 대륙에 있습니다. 2. 제주도 말 목장. 밑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제주도 원나라 목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원나라는 이 대륙에 있는 커다란 나라입니다. 중국까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원나라에서 제주도에 목장을 만들어 갖고서 말을 길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원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제주도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기는 하겠습니까? 제주도 말목장, 대륙의 원이, 드넓은 초원지대가 넘쳐나는데 다 초원지대인데 제주도에 목장을 만들어 말을 길렀다가 내구마, 즉 궁 안에서 쓰는 말로 썼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주도 말은 작습니다. 체구가 작은 말이며 또 제주도는 현무암지대라 물이 해변에서 주로 솟습니다. 말을 기르려면 대규모 수초가 있어야 하는데 목장이 주로 한라산 중턱에 위치하여 대규모 말 기른 데는 부적합한데 말을 전쟁시 군사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말을 기른다는 것은 당연히 전쟁시 군사용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대규모 말들을 제주도에서 바다를 건너 수천 거리 멀고 먼 대륙으로 말을 이동시키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설사 말을 길렀다 그래도 이게 말이 어떻게 원나라까지 갑니까, 이게. 분명히 군사용으로 써야 되는데. 몽고 지역은 어마어마한 목초지가 있는데 왜 말을 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제주도에서 말을 기른다는 게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하고. 어느 대륙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다 말을 기릅니까? 몽고 지역은 어마어마한 목초지가 있는데 왜 말 기르는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제주도에서 말을 기릅니까? 한반도에 말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반도 육지에 말을 기르면 되지 왜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려고 한반도에 공급하고. 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왜곡 때문에.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이나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 제주도는 섬이 아닙니다. 주입니다. 주라는 것은 삼각주 같은 형태 아니면 큰 강에 있는 주랍니다. 주. 서로 삼각주라고 해서 물 안에 강이나 큰이나 바다와 강이 이어진 그 변에 있는 큰 주, 사람이 살기에는 모래토라고 만드는 주라 그럽니다. 제주도라고 이제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 지리지 설명을 보면 제주도는 조선의 국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이 바다에 있는 섬이 아니라 조선의 국경에 5대 대도호부가 뭐냐면 쉽게 해서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군사기지를 얘기합니다. 그 큰 거진, 아주 거대한 거진, 우리나라 국경에 위치한 5개 대도호부 거진 중에 하나랍니다. 이 한반도 바다에 있는 제주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하고 한반도의 제주도 설명하고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 말이 대륙에서 있었으니까, 제주도라는 게 대륙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말을 길러갖고서 원나라에 갖다 줬다는 뜻입니다. 원나라에서 말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대륙에 있는 원나라가 대륙에 있는 곳에서 말을 기르지 무슨 이 제주도가 어딘지도 모르는 여기서 말을 길러갖고서 원나라에서 가져갑니까? 말이 되질 않는다. 쉽게 얘기해갖고서 한국에 있는 지명대로 세종실록 지리지 지명과 한반도인 지명은 같으나 그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실제 내용을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는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는 대륙 지리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홍건적이라고 또 나옵니다. 대륙에 있는 홍건적이 쫓겨가지고 이렇게 수천 킬로를 걸어갖고 와서 한반도에 있는 고려를 공격했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응? 남경에서 홍건적이 난을 일으켜갖고서 원나라를 치려다가 원나라한테 쫓겨갖고서 여기 빨간 쫓겨가지고 홍건적이 고려를 침범했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3. 홍건적. 대륙의 내부 반란인 홍건적이 한반도를 침범했다. 원나라 군대에 쫓겨서 압록강을 건너 항해도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면 원나라에서 이 남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홍건적이 한반도에 있는 고려 개경, 지금의 개성에 쳐들어오려고 하면 수천 일을 와야 됩니다. 대륙원을 물리치려고 일어난 반란이 한반도까지 온다고요? 한반도 오기 전에 대륙에서 다 죽습니다. 절대로 한반도에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리가 너무 멀어 한반도 오기 전에 다 굶어 죽습니다. 홍건적은 원래 백년교도라고 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대륙 민족성이 강하여 북방 기마민족 오랑캐 민족 원을 몰아내고자 일어난 내부 반란인데 왜 내부 반란이 항하강 넘고 만리장성 밖에 있는 오랑캐라 칭하는 동이족이 사는 한반도에 있는 고려를 공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홍건적이 뭐하러 한반도 옵니까? 원은 고려의 적인데 같은 적을 둔 고려를 더구나 하강 넘고 쉽게 여기서 원은 적입니다. 고려의 적이고 홍건적 적도 원입니다. 근데 원은 고려의 적도 되고 홍건적도 같은 적인 원에게 쫓겨갖고서 고려의 적인 그러니까 고려를 침범한다는 겁니까? 고려하고 홍건적은 적이 원이 같은데 같은 적을 공격하는 민족을 갖다가 홍건적이 치러 온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인데? 같은 적을 둔 고려를 더구나 하강 넘고 말장성 넘고 압록강 넘어 멀거면 고려를 치러 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걸 지금 역사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정예가 와도 홍건적 최정예가 와도 고려를 칠까 말까 하는데 대륙에서 도망치고 있는 폐잔병 홍건적은 자기네 목숨도 부지하기도 바쁘며 고려 치도오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홍건적이 고려를 침범한다고요? 이 다 사기꾼이면 사기. 대륙에 고려가 있었으니까 홍건적이 원을 치려다가 쫓겨갖고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홍건적이 지금 남경에 한다는 남경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 지금에 있는 남경이 아니라 이쪽 동북방 쪽에 남경 만리장성 너머에 남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남경이 그 남경에서 원을 치다가 쫓겨가지고 대륙에 있는 고려로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엉터리로 되놓으니까 지금의 남경이나 저쪽 남쪽 지방의 남경에서 일어나고 다 지명 자체도 다 뒤죽박죽 해놓은 겁니다. 홍건적을 너무 얕보지 마세요. 대륙을 뒤엎으려는 세력이 한반도를 치러 온다고요?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야지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백제와 신라의 전쟁. 이 현 교과서 산맥지도고 국토연구원 산맥지도입니다. 이거는 현 교과서에 실린 산맥지도는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산맥지도는 다시 우리 한국에 있는 연구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엉터리 현 교과서 교과서에 실리는 산맥지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1903년 제작해 놓은 걸 쓰고 있습니다. 자, 백제와 신라의 전쟁. 백제 신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가 남해안 넓은 평화 남부지방이 아니고 왜 소백산맥으로 서로 막혀있는 중원 충주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역이란 말인가? 중원 쟁탈전을 한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역사서에 보면. 중원이 지금 충주가 중원입니다. 중원. 역사에서 설명해 보면 이 백제하고 신라는 동쪽에 있고 백제는 서쪽에 있고 그 백제 그 남쪽 백제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쪽에는 평야지대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먹을 거 뺏어 먹으려고 전쟁하는데 당연히 백제랑 신라가 전쟁이 붙으면 전쟁터는 이 남해안 지역이 안 되겠습니까? 신라는 또 오른쪽 동쪽에 있고 경주에 있고 백제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백제하고 신라가 이 남해안 지역에서 쟁탈전 벌였다는 전쟁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중원 쟁탈전을 벌이고 있답니다. 중원 쟁탈. 왜 백제하고 여기 그 남해안에서 서로 땅을 뺏으려면 서로 남해안 쪽으로 해서 전쟁이 붙어야지. 왜 뜬금없이 중원 쟁탈전을 중원 쟁탈전을 벌려면 신라는 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산맥을 다. 안동 위로 해갖고 문경으로 해갖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중원 쟁탈전 단양 거쳐갖고서 충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전쟁이 한 번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백제 신라가 중원 쟁탈전을 하는데 무슨 중원의 쟁탈전을 합니까? 이 산맥 지도를 보면 지형을 보면 이게 중원 쟁탈전을 할 수 있는 지형입니까 이게?
남해안 지역은 평화 지역에 전쟁이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서에. 한반도 지형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백제와 신라의 전쟁 방향, 전쟁 상황입니다. 그 신라와 백제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원이란 것은 어디냐 하면 그 장강하고 항하강 그 사이가 중원입니다. 그 사이를 두고 대치했다는 것입니다. 대륙에서 백제하고 신라가. 그 얼마나 항하 문명이 일어난 그게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곡창지대 거기 쟁탈전이 중원 쟁탈전인데 한반도에서 한반도 중원이 아닙니다. 여기도. 오, 울릉도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 신라 장수 이사부라고 하는 이사부가 맞을 겁니다. 장수가 울릉도로 토부하였다. 옆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울진에서 울릉도는 직선거리로 157km입니다. 157km. 여러분도 울릉도 안 가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아이고, 배 타고 가는 것도 몇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신라 장수가 여기를 토벌 했답니다. 여기 어떻게 갑니까? 여기는 뭐하러 또 토벌 합니까? 섬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있다고 토벌하러 갑니까? 울진 후 포항에서 직선거리 150km인 울릉도에 가는데 최신 쾌속선배를 타고 가도 수시간이 걸리고 일반 배로 가면 하루 이틀 더 걸릴 것 같으면 제 생각엔. 갈 수나 있겠습니까? 일반 배로 가면. 옛날 일반 배로 가면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천여 년 전 옛날에 신라 장수가 울릉도를 군을 이끌고 가 토벌을 했다. 현재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경계를 하고 있어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가 있어 중요하나 천년 전 이상 전에는 육지에서 보면 있지도 없는지도 모를 망망대해 섬인데 신라 장수가 가서 토벌을 했다니 누가 반란을 일으키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누구를 토벌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한반도 주영에서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토착민이 반란을 일으켜 토착민을 토벌했다는 것일까? 울릉도 주민이 왜 반란을 일으키지? 독립하여 나라 세우고 토어가 가혹하게 착취하여서 과연 사람이나 살았을까? 여기가 지금 울릉도에 지금 사람 살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시대에. 현 한반도 지역에 생각하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정말 불가시합니다. 울릉도로 대륙에 있는 울릉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현재 울릉도하고는 전혀 상황 설명이 틀립니다. 나중에 울릉도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 중명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과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사이에 있는 소백산 고개 중령을 한자로 보면 대나무죽 고개령으로 대나무가 자라는 고개인데 중령 가보신 분도 알지만 대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 대나무 하나도 자라지 않는 고개를 대나무 고개 중령이라고 짓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멍청한 짓입니다. 대륙에 있었던 지명만 가져다 붙이니 지형과 지명의 뜻이 서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황당한 이야기. 헤아릴 수 없는 시 많이 기록된 전쟁. 한반도의 전쟁이 수백 회, 1년에 한 번꼴로 수백 회, 수천 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반도에서, 대륙의 끝자락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 한반도는 지역이 작고 80% 이상이 100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대규모의 평화가 없고 지형상 이권, 먹을 것, 밥그릇이 적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기록이. 한반도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지역이 아닙니다. 전쟁은 뺏어 먹으려는 싸움인데 먹을 것 귀한 한반도에 어떤 민족이 쳐들어옵니까? 전쟁이 수도 없이 생기는 지역은 바로 대륙입니다. 이 헤아리 없이 많이 기록된 전쟁,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다고요. 대륙에서 있었던 전쟁 역사를 한반도로 역사를 조작해 놓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질 않는 얘기입니다. 8. 한반도 지형과 맞지 않는 고3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원. 백제는 일백백 거느릴제 건널제 제자를 씁니다. 100개의 소국을 거느렸다는 뜻의 나라 이름입니다. 어떻게 한반도에서 더구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100개의 소국을 거느린 대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전라도 지역에 100개의 소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에서 설명을 하면 나라 이름. 백제는 대륙에 있었습니다. 신라, 니은, 가, 신라는 새롭다, 신, 그물망 또는 비단, 라. 새로운 그물이라는 뜻인데, 그물은 물고기 잡는 데 쓰는 것인데 주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산다? 물가지역, 큰 물가지역에 있었다는 큰 강이 흐르는 지역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라는 대체로 현재 한반도에서 신라는 대체로 낮은 구릉숭 산지가 평야가 주로 이루어져 팥농사나 논농사, 밭농사 생산물이 주식인데 물고기 잡는 그물을 국호에 쓰다니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 곧 물고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그물은 강하류 모양. 그물이라는 게 원래 강하류 모양. 나라 이름 모양이 그물 모양? 그러니까 나라 모양이 그물 모양이라던가 어떤 강이나 바다에서 강가에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새롭다 신 비단 나자도 비단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이 비단나 실크로드와 관련되어 있는, 즉 신라는 실크로드와 관련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새로운 비단, 한반도 경상도 지역이 주로 비단주 생산지인가? 아닙니다. 실크로드 하면 바로 대륙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는 지명에서도 나왔습니다. 디귿, 고구려, 높을고, 글귀 구자지만 언덕 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고을려, 언덕이 높은 푸른 초원에 위치하였다는 뜻으로 한반도에서는 없는 지역. 한반도는 초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고려가 지금 한반도 지역에서 고구려가 있는 지역은 함경 큰 산맥이 내려옵니다. 백두대간서부터 내려오는 산맥으로 이루어진 구릉성 산맥에서 좌우로 깎아지 지를 듯이 생긴 그 지형이지 초원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고구려라는 자체가 초원과 관련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전혀 한반도 지역과 이름 자체도 틀립니다. 나라를 지을 때 그 이름도 그 지형에 맞게 짓는 거지 막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참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 동양의 모든 생활 기준은 음향오엠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고서부터 한민족의 모든 전통은 미신이 되었습니다. 음향도 미신, 오행도 미신,
뭐 기도하는 것도 미신, 하민족 신에게 기도하면 다 미신, 기독교 여호와한테 기도하면 그거는 정상.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서양 문물 자체를 천황제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은 기독교 자체가 뭐 거의 뭐 없습니다. 영향력이. 오로지 자기네 전통 문화를 믿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 없어져, 다. 기도, 우리나라 굿하고 이러는 것 다 미신돼 버리고, 이 시기에서 한민족의 전통이 깡그리 다 미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옆에 이렇게 보면, 나도 처음에 이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가 지도를 보면 항상 생각하지만 이게 방위가 틀려 있습니다. 방위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밑에 있고 경상북도 위에 있고, 환경남도, 환경북도 있고 환경북도 저 있고, 전라남도, 전라남도 밑에 있고 전라북도 위에 있고, 위치상 북쪽이 북도고 남쪽이 남도지. 이거는 지도를 이래 보면 북도로 써 있고 충청남도로 써 있는데, 충청북도가 동쪽에 있고 충청남도가 서쪽에 있으면, 실제로 지명을 붙이려면 충청동도고 충청서도입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동도고 충청남도는 충청서도라고 지명을 붙이는 게 방위상 정확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게, 충청동도, 충청서도가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느 지명을 붙인데 이땅으로 지명을 붙인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충청남도 위에가 있어야지, 충청북도가. 방위계 틀리게 지명에 붙인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오행사상 이 투철하는데 어떻게 방위가 북도가 동도가 되고 남도가 서도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쪽에 위치한 거를 북도로 붙이고 서쪽에 위치한 걸 남도로 붙이는 이 지명 말이 말이 되니까. 위치상 현 한반도 지역에서는 충청동도, 충청북도는 충청동도, 충청남도는 충청서도가 맞는데 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원 지역은 충청북도 지역이 동쪽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청북도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 지역만 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한반도 지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륙에서 충청남도 바로 북쪽에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대륙 지역을 한반도 지형에 옮기다 보니 북쪽 지역이 동쪽 지역이 옮겨져 적은 것이 아닌가. 북쪽 지역을 동쪽 지역으로 옮겨 놓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청북도가 아니고 한반도 지형에서는 충청동도고 충청남도는 충청서도인데, 그대로 방위를 틀리게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칭한 것은 대륙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 위에 충청북도가 있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따붙여서 그 결과 전혀 방위와 틀린 지명이 나오게, 한반도 지형과 전혀 방위가 틀린 지명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0. 우리 조상의 묘. 조상의 묘는 참 한심스럽습니까? 옆에 있는 그림이 진흥왕릉묘랍니다. 삼국을 통일한 진흥왕. 경주 안악동에 있습니다. 진흥왕릉묘. 이게 진흥왕릉묘랍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허접하게 왕 무덤을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묘는 다 가묘입니다. 가짜묘. 가묘란 뜻이 가짜묘란 뜻도 있지만 임시로 만든 묘.
역사에 나와 있는 지역을 찾아서는 옛 임금의 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찾는다 하여도 매우 엉성한 가묘이며 찾아 조사를 해보아도 비석이 없으며 묘의 방향이 역사서에 써있는 방향과 맞지를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시로 만든 묘, 가묘라는 겁니다. 가묘. 대륙에서 갑자기 옮겨오니까 지금 여주고 뭐가 다 뭐죠? 여주에 뭐 세종대왕릉 다 만든 겁니다. 진짜 무덤이 아닙니다. 현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살아왔으면 왕릉만 해도 수백 기가 있어야 됩니다. 왕릉만 해도. 우리나라 왕릉은 없습니다. 왕릉의 흔적은 없고 아주 작은 보통 이야기하는 무덤만 있고 경주에 가서 천마총이라고 하는 무덤을 보면 안에 지석도 비석도 없고 누구 묘인지도 모릅니다. 천마총이 누구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계속 우리가 살았으면 왜 천마총이라는 데가 그 무덤의 주인을 모르겠습니까? 왕이 뭐라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그 자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천마총이 그렇게 많이 무덤이, 천마총도 저도 수학여행 때 가봤습니다. 그렇게 큰 무덤인데 그냥 누구 무덤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11번은 제 얘기입니다. 저도 뭐 역사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옛날에 그 수학여행을 간다던가 이렇게 내가 한번 제가 의문점을 적어본 내용을 위에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역사에 의문점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꿈. 한 29년 전 1990 몇 년쯤 됐을 겁니다. 어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는 지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는 지도 꿈을 꾸었습니다. 칼라도 너무나 선명히 보았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무슨 이 개꿈을 꾸었나? 왜 내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는 지도 꿈을 꾸지? 처음에는 개꿈이겠지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꿈이 실현되는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가 제 인생이 이력에도 적어 놓았지만 바로 꿈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꾼 꿈이 맞나 틀리나? 왜 내가 뜬금없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분명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있었다는데 대륙에 있는 지도 꿈을 꿀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잘못된 꿈이겠지 하고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수집해 봤습니까? 인터넷에 자료도 보고 세종실록 지리지도 참고하고 조선왕조실록도 보고 또 유튜브에 많은 그 역사 연구하는 제야사학자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유튜브도 보고 이래 하다가 얻은 결론이 우리는 대륙에 있는 역사를 다 한반도 역사로 옮겨 놓았구나. 누군가가. 무슨 목적으로 옮겨 놓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작업을 해놓고 그 내용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조상 그러지 않습니까? 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바로 조상인 겁니다. 나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꿈을 영혼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는 지도를 봤던 꿈은 내 영혼, 나의 조상인 나가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대륙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명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은 제 꿈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우리나라 참 역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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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한마음. 오늘은 제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역사에 대한 의문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갖게 된 역사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